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해상풍력 사전. 해상풍력과 갈등관리 시스템. 지역 주민들이 이윤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상풍력과 갈등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데이터업인의 윤기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전 설비를 둘러싸고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배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갈등의 원인들이 발전 설비의 종류, 규모, 그리고 발전 설비가 들어간 지역의 자연 환경, 지역 주민의 공동체 특성에 따라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 사그러들기도 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치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전한 환경 기준을 설정하고 사전 환경성 평가라든가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 문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몇 % 이상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공청회를 꼭 집행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공론조사나 리빙랩처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배의 정당성,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제주도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바람을 공자산화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시키고 그 기금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려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일정 정도의 지분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이윤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한다든지의 방법들을 저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들이 그렇게 빛을 못 보는 것은 각각의 사안들이 개별적으로 지금은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좀 제도의 변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갈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갈등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사후에 인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모든 허가가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안다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 정말로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이거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갈등이 증폭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에 앞서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은 보상 중심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우호적인 지역 주민들을 돈으로 설득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지역 주민을 접촉하기보다는 기존의 그 지역에 있던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합의 과정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개발 이윤을 독점하는 사업자들이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사업자들은 사업 초기에 보상에 많은 돈을 사용했으므로 이후에 운영 과정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이후에 사실은 지역에 들어온 주민들도 계실 수도 있고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이후에 전체 운영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것이 주요 이제 에너지 설비인데 이런 에너지 설비들은 사실 기후변화라는 기후위기라는 이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실제 지방 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주도성을 가질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가 되게 혐오시설이야 라고 누군가 말하는 순간 그 시설들은 혐오시설로 낙인찍혀짐으로써 지역에서 더 많이 거부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더 지방정부나 지역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공론장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에서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응이 어땠나요? 우리나라에서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돌려봤을 때 사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다는 누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가 사실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있었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라든가 그래서 공공기관이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접근했을 때는 신뢰도도 높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만약에 그러한 프로그램이 만약에 사업자의 돈으로 제3기관에서 진행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거부감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라는 것과 어떻게 보다 신뢰성 높은 기관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소통하면서 진행하는지가 갈등 관리 프로그램이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정보도 부족하고 기술적인 지식도 부족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까 난지도 사례에서 봤던 것처럼 그 좁은 섬에서도 사실은 마을 주민 간의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두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 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공공기관, 지방정부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믿지 말고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 정보가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라고 요청을 함으로써 할 때 보다 나은 정보 전달 시스템들을 갖춰질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걸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물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보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향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